안녕하세요. 항해 여신입니다. 선박은 가망성을 갖추고 항해를 해야 합니다. 가망성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충분한 복원력을 갖추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출항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박이 충분한 복원성을 가졌는지 본선에서 손쉽게 판단하는 지표로는 G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M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선박의 GM은 배수량이 같을 때 항상 같을까요? 배수량 등곡선표에 배수량별 GM이 계산되어 나오면 너무나도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화물을 적재한 후 GM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M을 계산하기 전 화물 적재에 따른 무게중심, 부심, 경심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게 되면 배수량이 커지기 때문에 수면화 용적 및 홀수가 증대됩니다. 이에 따라 부심의 위치는 약간 올라가며 경심의 위치도 약간 조정이 됩니다. 무게중심은 화물 적재 시에 하부의 적재 시 아래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GM이 증가하게 됩니다. 갑판 상부 적재 시에는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하며 GM이 감소하게 됩니다. 화물을 무게중심 위치에 적재하면 무게중심 위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합 배수량이 1000톤인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홀수는 3m이고 TPC는 100톤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선박에 화물 500톤을 적재하면 경화 배수량과 화물 무게가 합쳐진 1500톤이 배수량이 됩니다. 당연히 500톤의 화물로 인해서 배수량이 커졌기 때문에 평균 홀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TPC가 100톤이기 때문에 500톤을 싣게 되면 홀수가 5cm 증가할 것입니다. 또는 배수량 1500톤에 해당하는 배수량표에서 홀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화 용적의 증가로 인해 부심의 위치가 약간 상승할 것이고 경심의 위치도 약간 조정될 것입니다. 이때 정확한 부심의 높이와 경심의 높이는 배수량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게중심의 높이는 화물을 어디에 적재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갑판 하부인 홀드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내려가게 될 거고 갑판 상부에 배치를 하게 되면 무게중심의 위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즉 무게중심의 위치 변화는 무게중심점에서 얼마나 먼 곳에 화물을 실었는지 그리고 화물을 몇 톤 실었는지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의 높이인 kg와 gm은 배수량 등곡선도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선박에는 화물, 연료유, 청수, 발라스트수 등을 다양하게 적재하게 됩니다. 이 중량물들의 적재 상태에 따라서 같은 배수량일 때도 중량의 분포는 달라지게 됩니다. 공선 상태의 경화 배수량과 무게중심의 높이는 조선소에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도면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M은 경심의 높이에서 무게중심의 높이를 뺀 높이입니다. 이때 경심의 높이는 배수량을 알게 되면 배수량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kg, 즉 무게중심의 높이는 화물의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kg의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선박의 무게중심의 높이는 각각 중량물에 대한 모멘트를 선박의 배수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선박 껍데기, 즉 경화 배수량 상태의 모멘트와 화물 중량에 대한 모멘트, 발라스트, 연료유 등에 대한 모멘트를 각각 더해줍니다. 이때 모멘트는 무게 곱하기 무게 중심의 높이입니다. 경화 상태의 배수량에 대한 무게 중심의 높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화물을 실었을 때 그 화물의 무게와 그 화물의 무게 중심의 높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연료유를 적재했을 때 그 연료유의 중량과 연료유 자체가 선박에 실렸을 때 무게 중심 높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각각 모멘트들을 더해서 구합니다. 또 선박의 배수량은 처음에 경화 상태의 선박의 배수량에다가 실려있는 연료유, 화물, 청수 등의 모든 무게를 합한 것이 선박의 배수량이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계산하는 것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에 다음과 같이 발러스트 수와 연료유를 실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GM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 화물, 청수, 발라스트, 연료유 등 어떤 중량물을 실었을 때 모두 이 같은 방법으로 GM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박의 배수량을 계산합니다.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 자체의 무게인 경화 배수량과 선박에 적재한 화물, 청수, 발라스트수, 연료 등의 무게를 모두 더합니다. 경화 배수량과 경화 배수 상태의 케이지는 선박의 트림 앤 스테빌리티 북렛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가져온 선박의 경화 배수량은 3312.7톤이고 경화 상태의 무게중심의 높이는 8.184m입니다. 경화 배수량, 화물의 무게, 지금 이 선박은 화물이 없네요. 발라스트 수의 무게, 연료유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배수량은 4067.1톤이 됩니다. 다음은 각각 탱크의 무게중심의 높이를 도면을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이 트림 앤 스테빌리티 북렛에 각 탱크별 무게중심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케이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탱크별 사운딩 값으로 중량물의 무게와 적재량에 따른 케이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 본 영상은 학생들의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는 데 초점을 두어 임의의 계산 상태에서의 케이지를 활용했습니다. 각 탱크별 케이지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모멘트를 구해줍니다. 1번 워터 발라스트 탱크에는 무게가 33톤, 무게중심의 높이는 1.232m이기 때문에 이걸 곱한 값이 모멘트가 됩니다. 각 탱크의 무게와 무게중심의 높이를 곱해서 모멘트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한 모멘트를 모두 더하여 합해주면은 이 선박의 모든 모멘트의 합은 29,151.44m톤이 되겠습니다. 케이지는 각 모멘트의 합을 배수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7.168m가 나옵니다. 다음은 경심의 높이인 KM을 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배수량은 4067.1톤이므로 이때의 KM을 배수량표에서 찾습니다.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배수량 4067.1톤을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일치하는 배수량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4068.5톤과 4057.1톤의 경심값인 7.751m와 7.748m를 비례식을 이용해서 4067.1톤일 때의 경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사치인 4068.5톤에서 4057.1톤을 빼주면 11.4톤이 나오고 경심의 높이도
두 값을 빼주면 0.003m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 배수량인 4067.1톤은 4068.5톤과 1.4톤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11.4를 0.003으로 나눠주고 거기에 1.4톤을 곱하면 0.00036이 나옵니다. 이 값을 4068.5톤의 경심인 7.751m에다가 빼주면 우리 배 4067.1톤일 때의 그 경심의 높이가 나옵니다. 말로 설명하니 어려워 보이지만 비례식을 사용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읽은 경심 7.751m에서 우리 배에 구해놓은 Kg 값을 빼면 7.168m이죠. 빼면은 0.583m가 우리 배의 GM이 됩니다. 계산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몇 번 계산해보고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로드컴을 활용하여 컴퓨터가 대신 계산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해사가 되려면 원리를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의 본 보야지를 응원합니다. 이상 항해 여신이었습니다.